장교 생활하면서 2년 중 공부를 했고 작년에 시험을 떨어졌던 경험이 있어서 답안 열람을 하고 제가 법규 공부를 어떻게 좀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기준을 잡았습니다. 좀 핵심 정리를 처음부터 다시 보면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외울지를 좀 정립을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진 평가사입니다. 올해 합격하신 평가님 모시고 인터뷰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평가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36기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이양원이라고 합니다. 수험기간은 군생활 중 2년, 장교 생활하면서 2년 중 공부를 했고 이제 전역하고 나서 1년 반 전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평가님 군대 장교셨는데 이 감정평가 시험 어떻게 알고 준비하셨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저 학교 선배가 이제 로스쿨 시험을 준비했었는데 이제 로스쿨 시험이 안 되면 감정평가사를 준비하겠다고 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감정평가사를 처음 알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이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궁금해서 검색하다가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 공부하실 때 순공 시간이나 공부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저는 공부 장소 같은 경우에는 바꾸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집 앞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했고 공부 시간은 1차 전까지는 한 11시간 정도를 했고 1차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한 12시간 이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과목별 공부 방법, 과목 간 뭐 시간 배분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11, 12월 한 두 달간은 이제 회계 경제 기본 강의를 수강했고요. 이렇게 하루에 2시간씩을 했고 1월부터는 이제 하루에 4시간씩 하면서 회계 경제 문제풀이를 하고 남은 2시간은 이제 민법하고 감정평가 관계법규를 했습니다. 3월부터는 6시간을 해가지고 회계경제 3시간, 민법, 감정평가 법규 3시간씩을 했고 3월에는 8시간 늘려서 이제 부동산 원론을 2시간 정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2주 전부터는 이제 5개년 기출하고 이제 학원 모의고사를 풀면서 이제 실전 감각을 익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2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뭐 실무 120에서 130점 정도 문제를 풀었고 이론 법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6분할로 해가지고 매주 1회독씩 돌렸는데 아무래도 1차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이제 실무는 뭐 하루에 50점 정도를 풀거나 이론 법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회 분할로 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평가님 그러면 올해 법규 복기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네. 법규 점수 몇 점 맞았죠? 저 올해 49.5점 받았습니다. 자, 그럼 문항별 점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항 1번이 17점 받았고 2번이 16.5점, 3번이 10.5점, 4번이 5.5점 받았습니다. 그러면 총 몇 페이지 쓰고 나오셨어요? 저는 21쪽 쓰고 나왔습니다. 문제 순서, 전략 같은 게 있었을까요? 문제 순서는 딱히 정해두지 않고 제가 문제 분석을 했을 때 좀 초반에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를 먼저 풀고 좀 제일 어려울 것 같다 한 문제는 3번째로 푸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3번 먼저 푸시고 2번, 1번, 4번. 네, 맞습니다. 자, 펜은 어떤 거 쓰셨나요? 저 펜은 사라사 1.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글씨가 좀 컸겠네요, 살짝. 네, 제가 글씨를 워낙 못 쓰다 보니까 이제 글씨를 쓸 때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좀 두꺼운 펜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간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 1-2번에서 논점을 잘 찾지 못해가지고 좀 간략하게 치고 나머지 문제에서 좀 해결하자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문제 2번에 하자승계 문제를 작성을 할 때에는 이제 사안이 무효인 경우와 취소인 경우로 나눠서 좀 포섭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문제 3번도 이제 좀 기본 이론은 구체적으로 적었지만은 이제 법조문 같은 경우에서 시행령을 못 쓰는 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요. 문제 4번은 이현진 평가사님 이제 핵심 정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법규 공부 방법도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시험을 떨어졌던 경험이 있어서 답안 열람을 하고 제가 법규 공부를 어떻게 좀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기준을 잡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1번에 이제 성결 문제 논점을 찾지 못했고 2번에는 명백한 오류 판례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번 명백한 오류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현진 평가사님 이제 핵심 정리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부 시작할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를 제가 그냥 자의적으로 X를 쳐가지고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제 타 기출 문제나 뭐 법전형 모의고사, 뭐 다른 학원 GS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핵심 정리를 처음부터 다시 보면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외울 줄을 좀 정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암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현진 평가사님께서 어디부터 어디를 외워야 될지 암기 그 표를 나눠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1주차에 논점이 14개가 있으면은 하루에 2개씩 외운다는 가정을 하면 첫째 날에 2개 외우고 두 번째 날에 볼 때는 첫 번째 날에 외웠던 2개를 다시 보고 그 두 번째 암기를 하는 식으로 누적 복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8주차까지 진행을 하면서 암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제 단과 풀커리, 그다음에 스터디 다 이렇게 보셨잖아요. 네네.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셨나요? 그리고 등수는 어떠셨어요? 단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들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한 1등에서 10등 사이로 왔다 갔다 했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한 1등에서 GS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1등에서 5등 정도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활용 방법은 일단 우선 최고 답안 이제 있으면은 그 최고 답안을 제 답안과 비교 분석을 하면서 최고 답안 분께서 어디서 저보다 점수를 많이 받았고 어떤 부분이 제 답안보다 훌륭한지 등을 파악을 하면서 좀 그 부분들을 제 답안에 녹이려고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양원 평가님이 이걸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예전에 이제 제가 오프라인 수강생분들한테 선물했던 이제 국정 인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단과에서 1등 하신 분한테 팔렉심 정리 책을 제가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응원 메시지를 하나 적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책도 열심히 공부하셨죠? 사실 저는 이전에 이제 팔레트 강을 들었어가지고 이미 책이 있어서 이거는 거의 보물처럼 그냥 그게 보물처럼 거의 간직해뒀었습니다. 이미 기존의 책으로 공부를 하고 네네. 있기 때문에 얘는 소량용으로 네. 있었던 거군요. 어쨌든 최고 답안이셨던 때도 많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잘하셨던 분이었고, 만약에 내가 최고 답안이 아닌 주차가 있다 하면은 오히려 내 답안이랑 비교해서 복기를 열심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장 가시기 전에 준비했던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전날에 잠을 못 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이제 좀 평상시보다 한 3-4시간 정도 빨리 나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건전지, 계산기 뭐 이런 거 좀 서브 품목들을 다 챙겨갔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안 올까봐 이제 좀 공원을 밖에서 한 2-3시간을 걸으면서 에너지도 빼고 빨리 자기 위해서 좀 노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시험장 가셨을 때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었나요? 제가 시험장에 가서 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대표적이었던 게, 제가 실무 문제를 풀고 좀 잘 못 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딱 잘 못 봤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론 법규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어쩌다가 이제 아는 분과 실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잘못된 부분을 찾은 겁니다. 거기서 딱 멈췄어야 됐는데 제가 이제 또 욕심이 나서,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론 시험 10분 전에 제 실무 서브를 보면서 정말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틀린 것까지 이제 찾아서 좀 멘탈이 많이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게 이론 법규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되게 평상시보다 더욱 긴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험가의 속설이 있죠. 실무 끝나고 대화를 하지 말라. 네. 오히려 이제 틀린 거는 어차피 지나간 거니까 네. 저희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뭐 틀렸다, 심하게 실수를 네. 했다면은 그 뒤에 있는 이론 법규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무 뭐 끝나고 시험에 대한 이야기는 아는 사람들이랑 안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도 그래도 붙었다는 네. 거 정말 다행이에요. 자, 그럼 시험 끝나고 그러면 합격 예감 들었어요? 아니면 실무과랑 났을 것 같아 이러면서 난 떨어졌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사실 좀 마음이 반반 있었습니다. 제가 실무를 잘 못 봤다고 생각을 했으면서도 제 스스로 이론 법규를 볼 때는 괜찮게 봤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정말 붙을지 떨어질지 정말 예상을 하기 힘들었었습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래따라 유독 제 친구 지인분들께서 제가 합격을 해서 자기한테 연락을 했다는, 꿈을 꿨다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어가지고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시험 결과 나올 때까지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우리 수험생분들한테 응원 메시지 하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 저도 막 이런 합격 영상을 보면서 3년차를 시작했었는데, 3년차를 시작할 때 정말 내가 1년을 더 한다고 이제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되게 불안감이 너무 컸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정말 그 불안감 속에서도 계속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 결과가 잘 따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험생 분들도 이제 자신을 믿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험 공부를 하면서 생각했던 게, 결과는 가정을 미화한다는 말을 계속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가정이 아무리 힘들지언정 이제 결과가 좋다면은 그 가정은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합격이 될 거라는 믿음하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붙은 지는 며칠 안 됐지만은 제가 이전에 수험했던 힘들었던 기억들이 지금은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수험생분들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